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프랑스 유학생활 6년 동안 겪었던 일 중에 제일 최악의 썰 3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6년 동안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건 없냐, 프랑스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길거리에서 겪는 니하오나 뭐 칭칭총 이런 거는 솔직히 한 3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잘 못 배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큰 상처나 뭐 타격을 받진 않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최악의 썰 3가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썰은 제가 예전 기숙사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거기에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숙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관리인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도 2년 동안 이제 오다 가다 마주치고 했으니까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 그 방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큰 냉장고는 아니고 작은 냉장고인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냉장고가 좀 오래돼서 문이 달랑달랑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조심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쾅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닫히면서 문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관리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방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와서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면 제가 돈을 지불하겠다. 어쨌든 제가 잘못한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불할게요. 이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래? 좀 비싼데? 이러시는 거예요. 막 속으로 어떡하지? 막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200유로라고 하시더라고요. 200유로면 그 당시에 한 3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비싼 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부담이 됐긴 했었거든요. 저는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너무 비싸면 우리끼리 합의를 봐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합의? 뭐지? 좀 깎아주신다는 건가? 왜냐면 그분이랑 저랑 알고 지낸 지 그래도 2년은 됐으니까 좀 깎아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도 물어봤죠.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합의를 보자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성적인 그런 제스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저보다 몸집도 한 3배는 컸거든요. 거의 190 정도 됐고 그 몸집도 좀 있었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리고 방 안에 문은 닫혀 있고 저랑 그 사람 단 둘이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이 사람을 최대한 자극받지 않게 여기서 그냥 방에서 내보내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저는 그냥 제가 돈을 내겠다고, 저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합의할 생각 없다, 돈 200유로 내일 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그 사람을 최대한 자극받지 않게 방에서 이렇게 좀 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마스터 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 열쇠로 따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날부터 밤에 잘 때도 약간 칼 같은 거 좀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좀 방어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막 침대 옆에 두고 자고 그 정도로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 법을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프랑스 친구였는데 법을 전공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근데 너가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대신에 내가 그 기숙사
본사? 거기에 메일을 쓰는 걸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날 몇 시 몇 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스처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낱낱이 적어서 기숙사 그 본사 측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하는 말이 아, 그래? 우리가 그 관리인 측에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당사자고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겠다는 게 솔직히 어이도 없었고 아, 진짜 일 대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기숙사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지고 제가 그때 학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도저히 이사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 2개월에서 3개월은 더 살았거든요, 그 집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관리인이 방마다 그 방역을 해주거든요. 방역을 해주는데 이제 저랑 사이가 껄끄럽잖아요. 제 방에만 방역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방에 막 바퀴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에만 방역을 안 하니까 건물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다 제 방으로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막 샤워하고 있는데 환풍기에서 바퀴벌레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나가라는 신호다. 이건 진짜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해서 그때 막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알아보고 하다가 지금 있는 기숙사로 오게 됐어요. 진짜 잘한 일이죠. 정말 거기 더 있었으면 그 관리인도 관리인이었지만 벌레가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네. 어쨌든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최악의 썰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좀 부주의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탕기를 만나러 벨기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며칠밖에 안 있을 거라 그냥 기내용 캐리어 있잖아요. 작은 캐리어. 그거를 가지고 기차를 탔거든요. 그 기차는 룩셈부르크가 종착지였고 저는 거기서 이제 다른 기차를 탔어야 됐는데 룩셈부르크에 도착을 했더니 제 짐이 없는 거예요. 제 캐리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종착지라 사람들도 다 내리고 모든 짐칸에 있는 짐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몇 년간 프랑스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짐을 제가 가지고 있던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기차를 타면 좌석 바깥에 있는 짐칸에 놔두거나 아니면 좌석 사이사이에 있는 짐칸에 놔두거나 그랬는데 그날도 사실 짐칸에 놨어요. 화장실 옆에 있는 바깥에 있는 짐칸에 놨는데 그래서 저는 뭐야 누가 착각하고 다른 칸에 뒀나? 이러고 막 다 뒤졌거든요. 모든 칸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아 이제 큰일 났다. 거기 안에 이제 탕기 주려고 산 선물, 뭐 옷, 화장품 다 들어있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잃어버리면. 근데 저는 당장 한 30분 만에 다른 기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경찰서 갈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났죠. 눈물이 막 나고 그 영무원 앞에서 제가 이제 우니까 그분도 되게 불쌍하게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그 전 정류장, 그 전에 있던 정류장에 이제 혹시 뭐 분실물 같은 거 있나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없죠. 이미 가져가고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캐리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이제 벨기에 가서 뭐 옷이니 이런 거 다 새로 사고 뭐 못 찾았어요. 근데 종종 진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프랑스 산지 거의 뭐 4년, 5년 만에 겪는 일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차 탈 때 항상 짐을 가지고 타요. 제 좌석 밑에 놔두던가 아니면 제 좌석 바로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볼 수 있게,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짐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프랑스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뭐 친구들이나 누가 프랑스 오면은 알려주는데 꼭 항상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 짐칸에 넣어도
뭔가 자전거 자물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요새 여행용 자물쇠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가져와서 꼭 짐칸에다가 자물쇠랑 같이 놔두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고 또 짐도 작고 그래서 타깃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프랑스 오시면 항상 짐은 진짜 네,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너무 부주의했지만 네, 항상 그렇게 짐을 꼭 잘 챙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썰은 뭐냐면 이거는 좀 인종차별에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배달앱으로 우버이츠라고 그 배달앱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밑에서 그 배달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2m인가 좀 떨어진 앞에 벤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흑인 남성분이랑 좀 나이가 드신 백인 남성분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같이 앉아 계셨어요.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 흑인 남성분이 뭐 안녕? 뭐 이름이 뭐야? 뭐 안녕? 계속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이러면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귀찮게 하고 좀 위험한 상황이 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최대한 이제 관심을 안 주고 무시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답이 없으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이런 대낮이었는데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더니 막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을 프랑스 욕을 막 하면서 뭐 중국 뭐 무비비가 뭐 네가 뭐 공주인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막 저한테 이제 막 달려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바로 그냥 집이 뒤에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 막 화가 확 나가지고 저한테 뭐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진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행히 옆에 있던 남자분이 뭐 하는 거냐면서 하지 마 됐어 막 이러면서 그냥 가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뭐 좋은 하루 보내 미안해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흑인 남성분은 아직도 화가 막 나가지고 제가 무시했다는 거에 화가 나서 아니 제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왜 우리가 미안해라고 해? 막 이러면서 그 옆에 있던 좀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분한테 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저 사람이 막 와서 때릴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냥 계속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나는 그냥 프랑스어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냥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남성분이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저한테 뭔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랬던 경험은 또 처음이어서 좀 많이 당황하고 무서웠고 그랬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프랑스 살면서 겪었던 최악의 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고 저는 즐겁고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